나는 정신과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버젓이 바지 멀쩡하게 잘 입고 그거 덕분에 되게 정신과의 혜택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저는 좀 이게 참 찐따 모쏠 중에는 분명히 마음의 병이 있으신 분이 있어요. 마음의 병이고 자시고 그냥 나태해가지고 게을러 터진 애들도 있는데 가정환경의 부재나 학창시절에 따돌림을 받았거나 아니면 오랜 세월 동안 계속되는 고립생활로 인해서 주변 사람이 너무 없어서 노력할 방법을 못 찾아서 혼자서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이런 게 좀 옵니다. 실제로 저도 우울증이 있어요. 저는 실제로 우울증 진단도 받은 사람이고 저는 실제로 공황장애도 있습니다. 불면증까지. 아주 그냥 정신종합병원 세트예요. 저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아주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울증, 정신질환 이거에 대해서 조금 무겁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이분 얘기는 이제 다시는 그 영상 이후로는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저의 영린을 하나 건드린 글들을 또 봤고 이것도 화제거리니까 한번 더 좀 뭔가 말을 하고 싶어서 한번 준비해 봤어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할게요. 공감은 치료가 아니다. 정신의학계가 오히려 정신병을 유발하고 있다. 난 좀 이게 많이 거슬렸어요. 공감은 치료가 아니다. 이거는 부분 동의합니다. 주로 상담하는 사람한테 공감보다는 불빠따를 먼저 들기 때문에 웬만하면 나도 공감은 잘 안 해주려고 하거든요. 현대 정신의학계가 오히려 정신병을 유발하고 있다.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정신병은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거 말하는 걸 알고 나서 정신병에 걸릴까? 이미 병이 있으니까 정신상담을 받는 거 아닐까요? 뭔가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병원을 가는 거잖아. 왜 정신의학계가 있는 게 정신병을 유발해? 이 말이 안 되잖아. 이걸 보고 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정신의학계가 있든 없든 정신질환이 생기는 인생의 구간은 너무나 많다고 생각해요, 나는. 왜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에 영향을 주는 약은 먹지 마라. 계속해서 졸리고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아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릴 것이다. 정신과에서 약 한 번도 처방 안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전문 지식은 없지만 제가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실제로 약도 처방받아서 먹었던 사람으로서 얘기를 해주자면 저는 숨이 가빠져요. 공황이 오면 마음에 쇳덩이 하나 들어간 것처럼 무거워요. 이게 심리적인 이유인가 생각을 해봐도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이유가 없어. 난 지금 우울하지도 않거든. 근데 그런 게 와, 진짜로. 그냥 이게 이유가 없어요, 공황장애라는 건. 아니 물론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나같이 그냥 이유 없이 오는 사람도 있다고, 진짜. 이때 처방되는 타원형의 약이 있는데 놀랍게도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먹으면 속이 내려갑니다. 호흡도 안정되고. 물론 계속 졸리고 이런 약은 있어. 수면제 같은 거. 근데 감정 컨트롤이 되지 않아? 하나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감정 컨트롤을 오히려 도와줘요, 약은. 졸리고 이런 거는 수면제류를 말하는 거예요. 수면제류. 자야 할 때, 그럴 때 그런 약을 처방해 주는 거예요. 제가 진료받은 의사님은 환자가 행동해야 하는 시간에 먹어야 할 약에 이런 졸리는 약 처방 안 해줘요, 절대. 이게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건지 저는 좀 충격입니다, 사실. 이것도 좀 어이가 없었어요. 우울증, 양극성 장애, 나르시시즘, ADHD 전부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울증이란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사람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수없이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무서우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결정인지 난 알고 있어요. 나 그 고시원방에서 가출해가지고 개 십진따였을 때 진짜 존나 외롭고 공허해가지고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 근데 난 용기가 없어서 무서우니까. 그럼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우울증이 원인인 분도 분명히 있고 사람의 죽음의 원인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 이걸 전부 거짓말로 퉁치는 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진짜? 유튜브 커뮤니티 글 중에 하나거든요. 슈퍼스타의 숙명, 지드래곤, 박재범, BTS가 겪는 게 내가 겪는 것이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잘생기고 몸 좋고 돈 잘 벌고 똑똑한 인기 많은 남자로 사는 건 정말 힘든 일이다. 왜냐면 난 슈퍼스타니까. 이게 나르시시즘이야. 근데 왜 나르시시즘 전부 거짓말이라며? 생각해봐. 박재범이 이런 걸 씁니까? 지드래곤이 이런 걸 씁니까? BTS가 이런 걸 씁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글 쓴 사람보다 지드래곤, 박재범, BTS가 저는 훨씬 더 슈퍼스타 같거든요. 누구나 걸리기로 마음먹으면 걸릴 수 있는 자기적 버추얼 정신병. 욕도 안 나와. 왕따나 학대당하고 정신 멸정한 사람이 몇이나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점심시간마다 막 자리에 막 식판 엎어져 있고 가만히 있으면 뒤에서 맨날 저 씨발 병신새끼라는 말 듣고 있고 집에 가면 엄마가 막 칼질해 된다면서 막 죽인다 이러는데 어떻게 사람이 제정신으로 있을 수가 있어.
사람의 경험은 진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정신적 결함이 생기는 거고, 이게 연기라고 보는 건가 지금? 정신과 의사들이 제일 자살 많이 하는 애들인데 누가 누굴 상담해? 건방지게. 이게 일단 개인적으로 화나는 포인트. 나는 정신과의 도움을 되게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버젓이 사지 멀쩡하게 잘 있고 그거 덕분에 되게 정신과의 혜택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저는 이게 참 그 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대충 그냥 일반인 시점으로 한번 보자고. 최대한 우리나라에서 웬만하면 다 상위권 성적이겠죠? 수능 기준으로. 수많은 전문 교육, 실전에서 막 겪은 무수한 경험과 데이터가 머릿속에 다 있는 의사인데, 그 정신과 의사들이 배우는 거는 몇백 년이 이미 다른 학자들이 축적되어서 연구해온 것을 평생 공부해온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상담하는 게 건방지다. 조심스럽게 이분한테 의견을 표시하자면, 그런 정신과 의사들한테 건방지다라고 말하는 당사자가 건방진 거 아닌가? 와, 난 너무 충격이야, 진짜. 이게 어떻게 생각을 조금만 하면 이런 발언이 나오기 힘들 텐데? 이게 본의 아니게 저격이 될 수는 있지만, 이 정신질환을 가볍게 보는 게 너무 화나서 지금 갖고 온 거예요. 자, 저는 분명히 실제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질환의 발병의 동기가 사람마다 이유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할 뿐이고, 내가 직장 생활할 때 편하게 불면증 해결해주고, 공황이 찾아올 때 막 약 먹음으로써 내가 중요한 시간대에 딱 약 먹고 정신 차리게 해줬고, 저를 이제 제 영상을 좀 많이 보신 분은 제가 가정사가 그렇게 안 좋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 트라우마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인성이 삐뚤어지기도 했고, 난 공황 있을 시 약 먹으면 좋아져요? 많이 나아져요. 호흡 가빠지고 이런 게 안정적이게 돼요. 정신과 약이 무슨 마약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물론 마약 성분이 있을 수도 있지.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막 먹으면 이런 약이 아니라고. 인정합니다. 정신과가 이런 트라우마를 완벽하게 해결해주진 못했어요. 근데 이건 솔직히 말해서 난 지금 어떤 방법을 써도 이 트라우마가 없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단지 살아가기 위해서 이걸 좀 많이 누그러뜨리는 거지. 어차피 이걸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나도 스스로 심리적으로 이겨내고 무뎌지게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해요. 정신과에서 처방해주는 약이나 상담이 근데 이렇게 이겨내는 과정에 도움이 되는 건 명백한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진짜 답답하고 진짜 어떤 몸에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증상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 처방해주는 약의 도움이 엄청나게 커요, 진짜. 진짜 아까 그 보여준 것처럼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좀 자신이 안 겪어본 거에 대해서 말할 때는 조금 조심하면서 말하면 서로가 웃으면서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